천재를 이기는 아이디어는 주식회사 토마츠 환경품질연구소 팀 비심플의 시라가타 도시로우와 아다치 유우야가 보통 사람 5명이 천재를 이기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구성원의 조합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차를 먼저 살펴본 후에 책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아이디어란 낡은 요소의 새로운 조합에 불과하다. 2장 평범한 사람 5이 모이면 천재를 이기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3장 브랜드 인재. 4장 잘난 체 하는 똘똘이는 입장 금지. 5장 능률 쑥쑥 회의 도구. 6장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장 아이디어란 낡은 요소의 새로운 조합에 불과하다. 아이디어 천재들이 만들어낸 조합의 묘기. 훌륭한 아이디어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에서 탄생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LED, 청색 발광 다이오드는 나카무라 슈지가 발명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대로 다른 질화 갈륨을 사용하는 반도체를 통해 1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상용화하는 위업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질화 갈륨을 사용한 것 역시 반도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일 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고정관념을 깨는 조합의 이면에는 바로 끈기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실은 무수한 낡은 요소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평범한 사람 5이 모이면 천재를 이기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천재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보통 사람은 동료들과 협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아이디어 회의 구성원은 5명에서 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회의는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되면 회의 내용의 수습 자체가 어려워지고 일부 사람들에게 발언이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명 이하는 너무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숫자가 적고 회의를 하다 보면 휴식 시간도 없이 의견을 말하게 되므로 구성원들이 금방 지치기 때문에 5명에서 7명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누구든 5명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잘난 체 하는 똘똘이는 구성원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 하는 똘똘이에 대한 설명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는 구성원의 조합 방법이 선패를 결정합니다.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회의 방식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의견을 내서 그중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골라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3장 브랜드 인재. 평범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천재를 이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평범한 5사람의 조합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5명에서 7명, 두 번째 남녀 혼합, 세 번째 엉뚱한 주책이, 네 번째 재담꾼 익살이, 5번째 총정리꾼 통솔이, 6번째 개성 만점의 공상이. 이는 구성원의 필수 조건으로 맨 처음부터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회의 구성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남녀 혼합으로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남녀가 함께하면 회의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성 앞에서 능력 있고 멋지게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미팅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미팅할 때의 노력이나 그 이상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 회의는 성공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둘째, 남녀는 각기 사물을 보는 견해, 취미, 기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회의를 할 경우 사고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야 하는 아이디어 회의에서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다음은 구성원의 모집에 있어 필수 조건인 인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야 할 인재는 엉뚱한 주체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평범한 성인이 자유분방하게 발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당당하게 발언하는 엉뚱한 주책이는 회의에 맨 처음 칼을 빼들고 돌격하는 분대장 역할로 다른 회의 참석자가 부담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재담꾼 익살이는 아이디어를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구성원입니다. 넓은 아량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이어 탄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총정리꾼 통솔이로 토의 진행자 역할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저항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은근슬쩍 맞장구를 치며 다음 발언을 재촉하는 것만으로도 토론을 활기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정리꾼 통솔이는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다시 정리해주어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 만점의 공상이입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이든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개성 만점의 공상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회의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조직은 새로운 마케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잘난 체하는 똘똘이는 입장 금지. 회의에 참석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극적인 사람, 자신이 천재라고 믿는 사람,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 자신이 최고가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 이들을 책에서는 잘난 체하는 똘똘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는 똘똘이를 아이디어 회의에 넣으면 회의에 실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방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며 다른 업무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능률 쑥쑥 회의 도구, 회의를 도와주는 원탁과 모조지를 사용하자. 원탁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상석과 하석이 따로 없고 회의 참석자의 얼굴이 전부 보이며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나온 의견은 반드시 모조지에 기록하고 회의 중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붙여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6장은 사례로 앞서 설명한 회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장으로 이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구성원의 조합으로 성과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개인은 회의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조직의 필수 인재로 선정하는 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